네, 오늘 주제는 후보돈 관리를 통한 농장 평균 총산 증가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로 후보돈 관리를 통한 농장의 평균 총산 증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돈 관리를 적용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농장의 경우 2017년도에 PSI가 27도 이상으로 그 조합 상위 10% 이내의 농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상위 10% 농장들과 비교했을 때 총산은 0.7도, 그다음에 실산은 0.5도가 낮은 농장입니다. 따라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산자수만 증가해도 PSI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배경은 동일 종돈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A 농장과 다른 B 농장의 그 초산돈의 총산을 비교했을 때 최대 이제 평균 1.6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앞에서도 제가 GP 농장 9개랑 9개에서 분양받은 45개의 PS 농장의 초산돈 총산을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돈장에서 분양을 받은 후보돈을 사용한 두 농장에서도 총산 차이가 1.6도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후보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입식 후에 이제 제가 좀 변경했던 관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후보사에서 PRS에 관련한 순치를 할 때 생독 백신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축돈이나 저산차 태반, 그 다음에 모돈의 분변 등을 이제 후보사에 이제 넣어가지고 순치를 했던 방법이라고 한다면, PRS 백신을 적용한 이유는 과거 순치 방법을 했을 때 순치 후 한 달 이후에 제가 PRS 항체 검사를 하면 음성인 개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돈들이 제대로 순치가 안 돼서 교배사에 이동해서 교배를 하고, 또는 분만 전 임신사에서 만약에 PRS의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는 이 후보돈에도 번식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경산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PRS 순치를 하기 위해서 생독 백신을 적용을 했고요. 생독 백신을 적용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동일하게 PRS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항체가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 양성 100% 면역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새로 적용한 것은 주관관리 농장이지만 제가 알트레노제스트,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이제 버바제스트, 레규메이트, 알트레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정 동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발정 동기화제를 제가 후보돈 교배하기 전에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2017년도 논문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한 실험군이랑 그 다음에 급여하지 않은 대조군이랑 비교했을 때 가을을 제외하고 다른 계절에서 모두 실험군에서 총산자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한 이유는 총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정 동기화를 위해서 제가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를 하게 됐습니다.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하는 방법은 권장상 이제 18일간 동일한 시간대에 이제 5ml씩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변경한 거는 이제 피그 333의 이제 종카 박사가 이제 기고했던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목요일 날 이후를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날 주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알트레노제스트를 중단을 하게 되면 보통 4에서 6일 뒤에 발정이 와서 교배를 하게 되는데, 그 급여 중단하는 일을 제가 월요일로 고정을 했습니다. 월요일로 고정을 하게 되면 4에서 6일 뒤인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돈을 교배가 하게 되고, 즉 정상 이후 모돈보다 이틀에서 3일 정도 빠르게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먼저 후보돈이 먼저 분만을 시켜서 후보돈의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보돈의 경우는 아무래도 포유 능력이 경산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돈들 체중도 작고 이후 체중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2, 3일 빨리 분만을 하게 되면 포유일수가 그만큼 길어지면서 자손의 이후 체중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돈이 분만사에서 충분하게 사료 섭취를 하게 되면서 체손실이 감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손실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다음 산차 이제 재기 발정이 그다음에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 농장의 후보돈 초규모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외국 종돈 회사들의 후보돈 초규모의 목표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7년도 PIC 매뉴얼인데요. 보시면 136에서 158kg 사이에 교배를 권장을 하고요. 또 일당 증체량은 한 600에서 750g 사이. 그다음에 일령은 좀 빠르긴 하지만 이제 203일부터 교배를 권장을 합니다. 단 반드시 두 번째 이상 발정 왔을 때 교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픽의 그 초급의 목표인데요. 앞에 PIC와 유사합니다. 체중은 140에서 150, 일령은 230에서 250.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초교배 횟수, 발정 횟수를 2회에서 3회째 교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덴마크 자료인데요. 비슷합니다. 모두 이제 뭐 241, 140kg.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회 이상 발정이 왔을 때 교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발정, 즉 1회 첫 발정일 때 만약에 교배를 하게 되면 산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2회 이상 발정 왔을 때 교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그 A농장의 후보돈 초급의 목표는 앞에 종돈회사, 그 다음에 외국의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첫 번째 후보돈을 입식하면 반드시 초발정을 기록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의 이 농장 같은 경우는 후보사에서 무제한급여로 사료를 급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배 일령이 되면 체중을 눈으로 봐서 체중만 고려해서 후보돈을 먼저 교배를 하는 그런 방식의 초교배였고요. 새로 초규모 목표를 설정한 것은 반드시 초발정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초발정 일령이 빠른 개체를 우선순위로 초교배 대상 그룹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단 초교배 시점 당시에 반드시 발정이 2회 이상 왔던 개체들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린 1순위와 2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건 하에서 135kg 이상 체중이 도달한 개체들만 교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1순위, 2순위를 모두 만족했지만 체중이 뭐 125kg가 나간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발정 사이클 다음에 교배하도록 넘기도록 그렇게 체중을 반드시 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정 동기화제인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산 이제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2산차 그 알트레노제스트 급여했을 때 과연 2산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이 농장의 1년간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을 비교했을 때 재기 발정일은 감소했고요. 오히려 분만율, 2산차 분만율은 5%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볼 과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후보돈 관리를 했을 때 진짜 후보돈 총산이랑 농장 평균 총산이 증가하느냐 이제 결과를 이제 세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후보돈 총산인데 초교배 일령별 총산입니다. 16년, 17년, 18년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모든 초교배 일령에서 이제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총산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월별 후보돈 3년간의 후보돈 총산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요. 후보돈 관리를 했던 2018년도에 거의 모든 월에서 후보돈의 총산이 높았고요. 평균적으로도 작년 2017년 대비 1.12 정도 후보돈의 총산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까 이제 초산돈에서 1.12 정도 증가했고 그러면 후보돈이 아닌 농장 평균 총산은 어떻게 되느냐? 후보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차에서 2016년도와 17년도에 비교해서 산자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17년 대비 총산이 1.5두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2017년도 도드람 전산 성적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 방금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돈 때 얼마나 많이 났느냐가 농장 전체의 산자수를 결정을 하고, 실제로 후보돈 관리를 초기배 목표를 설정해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